이재용 회장이 이제 삼성을 승계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핵심은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게 핵심이에요. 네. 삼성그룹에서 제일 중요한 회사니까요. 네. 근데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인 지분은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사면 돼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 시가가. 그게 싫을 때 이제 꼼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고, 어떤 꼼수를 내느냐.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보자. 내 밑에 있는 회사 중에서 제일모직이 있었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모직도 가만히 있어보자. 삼성 지분이 조금 있긴 있네. 근데 그거가 더 부족해. 그러니까 내 개인 지분. 그다음에 내가 지배하고 있는 제일모직도 삼성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될까 했는데 이것도 부족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또 들고 있네. 그러면 이 세 개를 합쳐서 내가 직접 지배 또는 간접 지배형을 합쳐버리면 내가 드디어 삼성전자의 지배권을 확실하게 승계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플랜을 돌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꼼수를 알려주시죠. 그림에도 나오듯이 제일모직에 대해서는 이재용 회장이 23% 정도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4% 들고 있는데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이 없네. 그러니까 야 내가 많이 들고 있는 제일모직이랑 삼성물산을 합치자. 그러면은 통합 삼성물산이 되니까 제일모직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이거 두 개 다 내 거 아니야. 요렇게 구조를 짭니다. 예. 여기까지도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일단 쳐볼게요. 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꽁으로 먹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삼성물산보다 제일모직이 얼마나 작냐. 삼성물산 얼마나 크냐면 매출은 삼성물산이 5.5배나 커요. 와. 영업이익은 3배나 더 납니다. 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삼성물산은 한 28조 버는 회사고 와. 제일모직은 한 5조 겨우 하는 회사. 그다음 자산도 삼성물산은 29조, 제일모직은 9조. 와. 그런데 크네.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더 커. 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거꾸로 잡아 먹었으면 좋겠어. 와. 그래야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게 와. 진짜 사기꾼이지. 여기서 이제 꼼수가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먹으려면 둘이 합병을 하는데 네. 제일모직을 더 비싸게 쳐야 그렇지. 합병 비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자 이제 큰 줄기가 나옵니다. 삼성물산의 가치를 눌러야 됩니다. 삼성물산의 가치는 오히려 줄여야 돼. 줄여야 줄여야 돼요. 되고. 그래서 헐값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모직은 덩치가 더 크다고 해야 올려야죠. 돼. 그래야 잡아먹으니까. 예. 그래서 삼성물산을 누르는 행위가 소위 말하면 이게 배임이 되는가라는 게 한 줄기입니다. 아. 왜? 멀쩡한 회사를 그렇지. 엉망진창으로 만드니까. 그러네. 배임이지. 너가 회장이면 회장이지 왜 이 회사를 똑바로 관리 안 하고 가치를 누르는 거야. 왜냐면 거기도 다 주주가 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요게 한 줄기. 한 줄기. 예. 누르는 거 한 줄기. 누르는 거 그다음에 한 줄기. 제일모직은 뻥튀기. 뻥튀기. 별거 아닌데 돈이 많은 척, 힘이 많은 척, 미래 가치가 높은 척해야 꽁으로 먹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회계부정. 아, 회계부정이네. 별거 그렇지. 아닌 거를 뻥튀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요 두 갈래입니다. 아, 예. 배임 이슈가 하나가 있고 예. 회계부정 이슈가 하나가 있고. 그렇지. 요 이해된다. 큰 줄기는 두 개고 어. 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혐의가 19개에서 23개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볼게요. 네. 자, 그럼 이제 삼성물산을 누르는 행위를 짧게만 말씀드리면 어떻게 누르냐? 이런 거예요. 어떻게 눌러? 1등 레미안을 안 줘버려. 삼성물산이 짓는 아파트가 아. 레미안입니다. 아, 매출 발생을 중단시켜. 그렇죠. 와. 그러니까 예를- 그 배임이야.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배임이야. 예를 들어 최욱 MC님이 갑자기 프로그램 줄여버려. 와. 찾는 데가 너무 많은데 일부러 안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르는 거. 어, 그다음에 눌러. 호재, 해외에서 수주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호재. 공시를 안 해. 주주들도 몰라. 우리가 성과가 많이 있고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와. 세상이 알면은 주식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같은데, 공시를 안 합니다. 와. 숨겨. 미쳤다, 미쳤다. 예를 들어 이런 행위가 결국에는 삼성물산 주가를 강제로 떨어뜨리는 행위죠. 그렇죠, 그렇죠. 회사한테 손해가 되는 행위 아닙니까? 네. 이게 배임 아니냐라고 해서 눌린 거 하나가 있고. 어. 그럼 제일모직은 이제 뻥튀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뻥튀기 어떻게 하느냐? 했어? 별거 아닌 제일모직을 아무리 생각해도 뻥튀기가 안 돼. 제일모직을 뻥튀기 하기 위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를 건드립니다. 어딘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아.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뻥튀기를 하는 걸로 작전을 씁니다. 아, 그래서 그 삼바 이게 삼바. 나오네. 근데 삼바를 뻥튀기 하려고 보니까 얘도 별게 없어. 얘도 적자야. 아, 삼바도 당시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삼바의 자식. 그러니까 제일모직으로 보면 손자죠. 손자를 뻥튀기 합니다. 손자 또 뭐야? 삼성 바이오 에픽스 타고 들어가 보면 제일 마지막 단에 뭐가 있냐면 삼성 바이오 에픽스를 뻥튀기 한 게 핵심이에요. 야. 요게 회계부정의 본질입니다. 했어 근데 뻥튀기를?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걸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요겁니다. 에픽스는 손자잖아요. 네. 내 자식이야. 그럼 뭔지 아세요? 내가 지배하니까 내 자식이죠. 왜 네 자식이야라고 하면 합자 회사거든요. 근데 삼성 바이오가 에픽스를 90몇 프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식이 맞죠. 제일모직으로 보면 네 손자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식이야, 내 손자야, 내 아이의 지배력이 있는 회사.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종속법인이라고 그래요. 얘는 내 종속법인이야 이렇게 선언을 지금까지 했어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최영진의 자식, 그 자식의 손자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법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네 자식에 대해서는 너 분명히 장부가로 평가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북에다가 회계장부에다가 들어간 돈 있지 고지 그대로 써놔라. 이게 장부가 평가. 그래서 그동안은 늘 에픽스에 대해서 장부가 평가해서 한 8천억 정도 정확하게 얘기하죠. 한 2,300억 정도 회사라고 평가하고 있었어요. 2,800억. 네, 2,300억. 2,300억. 정확하게 네. 에픽스는 2,300억입니다라고 세상에 얘기했어요. 얘기했어요. 그러고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합병 계획이 발표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에픽스는 4조 5천억입니다. 예? 뭐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되는 너무 거예요. 심하잖아요. 2천억짜리가 오늘부터 4조 5천억이라는 거예요. 삼성이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갑자기? 예, 미안합니다. 왜? 그랬더니 오늘부터 사시 붙은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오늘부터 얘는 2조 3천억짜리 회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어저께까지 내 자식이었거든요. 90%가 내 지분이었으니까. 근데 어떤 회사랑 합쳤다고 그랬잖아요. 합자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주주가 다른 회사가 있는 거죠.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알고 봤더니 나랑 그동안 합자했던 거 한 10% 갖고 있던 애들이 있거든요. 얘가 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콜 옵션이 원래는 있었어요. 그동안 몰랐죠? 미안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만 저 10% 갖고 있던 주주가 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제가 오늘 처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권리에 대해서 그 외국 회사가 실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릴 말씀 중요합니다. 다 가능성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분을 49%까지나 올릴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네. 그러면 내가 지배하던 내 자식에서 저 사람이랑 나랑 같이 지배하는 회사처럼 보이죠? 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부가 평가하던 거에서 시가 평가로 평가 방법을 오늘 바꿉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부터 쟤는 4조 5천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예. 실제로 옵션이 있는지도 몰랐고 있어도 행사된 것도 아닌데 네. 있다고 말하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평가 방법을 바꿔버립니다. 있었던 건 맞아, 근데? 아니요, 그것도 확인이 안 되는데 그게 확인이 말하니까 안 돼. 우리가 믿는 당연한 거예요. 주장인 거예요? 말하니까 믿는 거예요. 말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손자가 4조 5천억짜리 회사가 되니까 삼바도 같이 뛰고 뭐 다 올라가지. 예, 삼바는 예를 들어 6, 7조로 평가되는 게 정상인데 갑자기 10몇 조짜리로 평가가 되고 와. 그러니까 제일모직이 뻥튀기가 되니까 이제 제일모직이 뻥튀기가 돼 삼성물산보다 큰 회사로 평가가 돼서 둘 지분이 어떻게 되냐면 제일모직이 1, 제일모직이 1. 삼성물산이 0.35로 합병 비율이 결정이 돼요. 와. 이거는 진짜. 이 큰 줄기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어요. 와. 예, 그러니까 삼성물산 누른 거 제일모직 뻥튀기 한 거 이해가 되셨죠? 예. 예, 요렇게 돼서 일단은 야, 이게 이쪽은 배임 이슈고 저쪽은 회계 부정이니까 너 문제가 많어라고 해서 드디어 재판이 걸린 게 2015년 때 있었던 사건이 이제 재판이 2심까지 와서 혐의가 19개에서 23개까지가 되는데 이재용에게 걸렸던 혐의 전부 무죄. 전부 무죄야? 전부 하나도 지금 빠지고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다 무죄로 나왔어? 다 무죄고 그걸 실제로 실행했던 삼성의 대표이사들, 임원들 있잖아요. 얘네들도 전부 무죄. 지금까지 있었던 10년간에 다퉈왔던 이 모든 사건은 오늘부로 순수 그 자체, 순결 그 자체, 이노센트 그 자체 이렇게 또 결론이 났습니다.